11번 문제입니다. x-y가 2이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12일 때 x, y의 고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때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12라고 했으니까 12는 x 마이너스 y 값은 2니까 대입하면 2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곱하기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2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6xy가 됩니다. 그래서 6xy다 라고 얘기하는 값은 이항하면 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xy의 값은 6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의 그래프에 접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를 잘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 라고 하였으니까 두 식을 갖다라고 놓으면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다. 이항하면 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접한다 라고 하였으니까 여기서의 근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중근을 가질 조건을 판별식을 통해 우리가 구해보면 판별식 뒤의 값은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중근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판별식 뒤의 값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4a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의 최대값이 되니까 a를 b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4a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1이 되고 양변으로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4분의 1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를 살펴보면 b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 2차 함수식이 되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그때의 값이 a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주면 b제곱 플러스 2b에 플러스 4분의 11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b제곱 플러스 2b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등으로 연결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에 원래 있던 값 4분의 11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b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괄호 밖에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1에 원래 있던 값 플러스 4분의 11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2니까 약분하면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최대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속에는 원기둥 모양의 실린더가 있다. 실린더의 지름과 높이를 각각 보어와 스트로크라고 하고, 실린더가 흡입할 수 있는 최대 기체의 양을 배기량이라고 한다. 보어가 R, 스트로크를 H, 실린더의 개수가 M인 자동차의 총 배기량을 W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두 자동차 A, B에 대하여 A의 보어는 B의 보어의 3분의 2배이고 A의 스트로크는 B의 스트로크의 8분의 9배입니다. 실린더의 개수가 같은 자동차 A, B의 총 배기량을 각각 WA, WB라고 할 때 WB분의 W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의 보어는 B의 보어의 3분의 2배다 라고 하였으니까 A의 보어인 RA는 B의 보어인 RB의 3분의 2배다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A의 스트로크는 B의 스트로크의 8분의 9배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HA는 8분의 9의 HB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WA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는 파이의 2분의 RA의 제곱 1000분의 HA의 M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RA 값은 3분의 2 RB가 되고 HA 값은 8분의 9 HB가 되니까 이 값으로 바꿔주면 파이의 2분의 3분의 2 RB의 제곱 1000분의 8분의 9 HB M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WB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WB분의 WA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실수 P에 대하여 x의 값이 0 이상 2 이하에서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px의 최소값을 gp라고 합니다. 이때 g-1 플러스 g 2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먼저 g-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p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같은 방법으로 g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p의 값이 2분의 1일 때의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1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1의 값은 p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fx는 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주어진 함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함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4 등호 연결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4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2차 함수 fx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인 이러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x값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이었습니다. 따라서 0은 이 정도에 있겠고 2는 이 정도에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0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4-4니까 g-1의 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g 2분의 1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p의 값이 2분의 1일 때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fx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등호 연결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정리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말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 그때의 x값이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 이러한 2차 함수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0은 1의 왼쪽에 2는 1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구한 이 꼭점의 좌표값이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2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g 2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두 값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더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가 조건을 나 조건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x제곱 fx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fx는 fx로 묶어버리면 fx의 4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이때 이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됩니다. 양변 x 자리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좌변은 0이 되겠고 우변은 정리하면 b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좌변의 값은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 정리하면 a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으니까 이때 이것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g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은 조건 가에 의해서 16f4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까 구한 이 식을 가지고 f4의 값을 구해서 대입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4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F4 곱하기 80이 되고, 이 값은 64 플러스 48 플러스 8이 됩니다. 정리하면 F4의 값은 80분의 120이 되는데, 약분하면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 16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값은 2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두 이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하고,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에서 만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추론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 y는 fx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 d를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기억을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은 4b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니은에 적용시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d는 4b 마이너스 4d가 되는데, 이때 b의 값과 d의 값이 어떤 값이 더 큰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값은 2차 함수 fx의 y절편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d의 값은 2차 함수 gx 값의 y절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fx의 y절편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즉 여기가 b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gx의 y절편 값은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d의 값은 여기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의 값과 d의 값의 대소관계를 살펴보면 d의 값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4b-4d를 한다라고 한다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0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2차 함수 y는 fx와 2차 함수 y는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차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식으로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되고,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d의 값이 0이 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해보면 a-c의 제곱 마이너스 8 b-d가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n제곱과 gx는 2n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 하겠습니다. 네 점 a, b,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이해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함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차함수인 fx를 보면 x제곱 플러스 n제곱이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면서 n제곱이니까 자연수 n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 만나지 않으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곡선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1차 함수인 gx를 보면 2nx 플러스 1입니다. n의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양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그때 y 절편값은 1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fx와 gx 두 함수를 우리가 xy 좌표평면에다가 간략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한다고 하였으니까 그림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각형 ACDB가 만들어지고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66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게 17번 문제이니까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A, 점 C, 점 D, 점 B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와 gx에 만나는 두 점 A, B의 x 좌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n제곱은 2nx 플러스 1이다 라고 놓고 우리가 x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은 1이 됩니다. 자,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어떤 식이 되는 거죠?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x-n의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x-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항하면 x값은 n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점 C의 x 좌표값은 n 마이너스 1이 되고 점 D의 x 좌표값은 m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점 C의 x좌표와 점 D의 x좌표를 이용해서 점 A와 점 B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인 fx, gx 중에서 편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A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n-1, 2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점 B의 좌표를 구해보면 n 플러스 1,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66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 다 알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 잡아보면 사다리꼴의 넓이 66은 윗변, 즉 A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아랫변 B점의 Y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는 거니까 Y좌표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이 CD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점 C의 x좌표가 n-1이고 점 D의 x좌표가 n 플러스 1이니까 이 사이 거리는 2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곱하기 2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 값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인 66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n제곱은 64가 되고 4로 나누면 n제곱은 1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n의 값이 자연수다 라고 하였으니까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 중에 자연수가 되는 거는 4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n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변 AB 위의 점 D, 변 AC 위의 점 G, 변 BC 위의 두 점 EF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DEFG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삼각형 DBE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P 루트 3 플러스 Q 파이입니다. 이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이 조금 필요한데 이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붙여놓고 이 메모장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변 BC의 길이가 20이니까 변 AB의 길이도 2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 AD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을 X다 라고 한다면 변 DB의 길이는 20-X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은 60도, 여기는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는 직각,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30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DBE에서 30도, 60도,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죠. 여기는 2대 1대 루트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면 여기의 길이가 20-x이므로 여기의 길이는 2분의 20-x가 되고 여기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의 20-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60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따지면 여기도 60도가 되겠고 각 A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ADG도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 AD가 X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X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직사각형 DEFG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DEFG의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x다 라고 잡았죠. x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의 20-x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의 20x-x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보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0x가 되겠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가 필요하죠?
그렇죠.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으로 연결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00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100이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곱한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0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가 10일 때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인 x가 10일 때 50 루트 3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이러한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10일 때 직사각형 DEFG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변을 따져보면 20-x에서 x값이 10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우리가 1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변의 길이는 5가 되고 이 변의 길이는 5 루트 3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삼각형 DBE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접원의 중심을 표시해주고 그 내접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연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3등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직각삼각형 DBE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밑변의 길이는 각각의 변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의 삼각형의 높이들은 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내접원의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전체 크게 한 번에 구하는 방법과 각각의 세 개를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내접원의 반지름 R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DBE의 넓이를 구해보면 먼저 크게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루트 3이 되니까 정리하면 2분의 25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로 나누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R이 됩니다. 공통인수로 정리해보면 2분의 1R에 15 플러스 5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R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R은 15 플러스 5 루트 3분의 25 루트 3이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고, 분자 분모를 5로 약분하면 3 플러스 루트 3분의 5 루트 3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 6분의 5 루트 3에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정리하면 6분의 15 루트 3에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약분이 또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R의 값은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방금 구한 아랫값을 대입해 보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5 루트 3 마이너스 5파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는 p 루트 3 플러스 q 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비교해 보면 p의 값이 5가 되고 q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5의 제곱 25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더하면 5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일 때 F6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를 이용하여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를 XY 좌표 평면에다가 간략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직선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값이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만나는 두 교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하였죠. 이 점의 y좌표는 f 알파, 이 점의 y좌표는 f 베타가 됩니다. 이때 A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다 라고 하였으니까 여기가 A점이 되겠고, B점의 좌표는 베타, F 알파이므로 이 점이 B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점의 좌표는 베타, F 베타이므로 여기가 C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점 ABC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의 길이는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K 값이 1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16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우리가 밖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뽑아내면 이거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1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타 플러스 알파 값은 우리가 방금 간략하게 그린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하였으니까 이 말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놓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통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대입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이 값이 16이 된다라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가 됩니다. 문제에서 조건에서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봤을 때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만 나오겠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베타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구해보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알파 값과 베타 값 우리가 아니까 대입해서 교점의 좌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보면 마이너스 1,0 3,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교점의 좌표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fx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다 집어넣어도 어느 점을 집어넣어도 k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산이 쉽게 되는 것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0을 선생님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k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함수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f6을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8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을 나타낸 것입니다. 직선 위의 한 점 A에 대하여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추론하여서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해결하기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옆에다가 메모지를 붙여놓고 이 메모지에다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4점 A, B, C, D를 잡아서 직사각형을 그리면 총 2가지 직사각형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 fx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가운데 대칭축이 2분의 1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점 A가 2분의 11보다 왼쪽에 잡힐 때와
오른쪽에 잡힐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직사각형이 잡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점 A가 대칭축의 왼쪽에 존재했을 때의 직사각형 ABCD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점 A가 대칭축의 오른쪽에 존재했을 때의 직사각형 ABCD의 모습입니다. 이제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4점 ABCD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죠.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은 0이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x-2에 x-10이 0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2 또는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두 점은 2,8과 10,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점의 좌표는 t,-t 플러스 10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B점의 좌표는 t,-t 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4점 ABCD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점 A의 위치가 대칭축의 왼쪽에 있었을 때의 직사각형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점 A의 위치가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을 때의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 경우가 직사각형의 모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직사각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AB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이 AB의 길이는 이 직사각형 ABCD의 세로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칭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2분의 1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 AD의 길이는 2배한 t-2분의 1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t-1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 플러스 2t 마이너스 1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정리하면 2배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4t 마이너스 3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완전제곱식 형태로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내면 마이너스 2에 t제곱 마이너스 14t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49 마이너스 49를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31이 괄호 밖으로 나갈 때에는 2를 곱한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2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36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가 7일 때 최대값 36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